광양시가 한국창의예고에 1년에 10억씩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약속했던 입학 특전은 뒤로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흥 무산김이 국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은 11곳의 양식 어가가 ASC 인증 마크를 부착하게 됩니다. 신안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인양 준비 과정이 높은 파도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선체 인양과 수색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보호의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요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광양시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면서 지원금 100억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1년에 10억 원씩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이 지원금을 계획에 맞게 쓰지 못한 채 예산 반납을 거듭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유치에 성공한 광양시. 당시 도립미술관 유치에 이어 전남 첫 공립예고까지 유치하면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학교 부지와 시설비 130억 원을 비롯해 학교 운영비로 10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개교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학교가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원한 창의예고 운영비 지원 내역을 살펴봤더니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반납 항목을 보면 상트 국립음악원 교수 초청 지도와 러시아 방문 교류 등 음악 실습과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연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도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예산은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미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을 구축하는 그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에서 일부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개교 초기 각종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학교 측에 변경 계획서를 받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학 특전 미이행 문제 등 창의예고 학내 갈등은 깊이 알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학교와 예산 사용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억을 매년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학교가 광양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는 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20일경 정도 해서 3년에 대한 성과도 좀 공유하고 올해 2023년에 대한 사업은 우리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의 의견도 좀 내는 좀 자리를 마련하자. 광양시 의회도 창의예고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장은 당초 광양시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사교육비 경감 등 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한 운영비 항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부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항상 업무 보고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특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1년에 10억씩 100억 원. 명실상부한 공립예고를 만들겠다며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의예고 지원금. 예산이 용도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혹시 무산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염산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김 양식 과정에서 보통 이물질이 붙는 걸 막기 위해 염산 처리를 하는데요. 산을 쓰지 않는 전남 장흥의 무산김이 최근 국제 인증을 획득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장흥 김양식장. 어민들이 채취선을 타고 본격적인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양식장은 다른 해조류나 이물질이 붙는 걸 막기 위해 산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흥김은 양식 과정에서 염산을 쓰지 않아 무산김으로 불립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산 김 양식을 고수해 온 겁니다. 남들은 쉽게 염산을 써가지고 그냥 갯병을 치료하는데 여기는 뒤집기를 합니다. 햇빛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노동력이 배가 되고 또 시설 투자비도 더 많이 들고 바다 생태계가 살아남으로써 각종 어패류가 서식이 확대되고 또 잘피밭이 형성됨으로써 어패류 산란 서식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바다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최근 장흥 무산김은 국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설립한 양식관리협회가 장흥 무산김에 ASC 인증을 부여한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김 양식 재배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양식어가들의 노력이 모여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장흥군의 김 양식어가는 모두 11곳.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2헥타르 규모입니다. 앞으로 해당 어가에서 재배되는 김에는 ASC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국제 인증 획득을 계기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김에 비해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뚝심 있는 결단으로 무산김 브랜드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친환경업을 확대해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앞으로 무산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김산업 특구 지정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복된 청보호의 인양 준비 과정이 높은 파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7일 브리핑에서 청보호의 원활한 인양을 위해 사고 지점에서 18km 떨어진 대여사도 인근으로 옮겼지만 파고가 하루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양 준비가 마무리되면 기상 상태와 실종자 수색 상황을 고려해 선체를 인양하고 수색 범위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체가 인양되면 합동 감식을 벌여 선체 하부에 파공이나 과적이 있었는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선주와 선박 건조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체 인양 후 국가수, 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안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삼열입니다. 네,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누수보다는 과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통발의 특성상 과적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그 선원들 증언에 따른 5도 정도가 기울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선박에서 5도는 상당히 많이 기울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운항을 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 선박에는 기관실 침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이 자동 배수 펌프가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누수에 의해 침몰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 선박이 지금까지 전복된 상태에서 선저 부분을 외관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기관실의 누수라든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수 상자의 그 누수 이런 부분은 예단하기가 어렵고 선박은 운항 중에는 그 해수 상자의 발부 같은 게 열려서 해수를 끌어올려서 기관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 중에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돼서 오픈돼서 침수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보호는 진수된 지 1년도 안 된 배인데요. 최근 선체 하부 도색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검사 시기가 아님에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를 전복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도장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전복의 원인과 연관성을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선체 하부의 어떤 파공이라든지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때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보이지 않도록 도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혹시 침몰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은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도장이 잘 못 돼 가지고 보기 싫다거나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그 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수 연도와 도장과는 그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선박 안전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특히 어선의 경우는 이제 충분한 출항 전에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경우를 소홀히 하고 출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그 선박의 보건성이라든지 항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전기 누전이라든지 기관실 누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조업에 임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고갈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 불만이 예상되는데,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액이 앞으로 32년 뒤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8년 추계보다 기금액 소진 시기가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저는 일단은 찬성입니다. 현재는 힘이 들지만 우리 그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 수단 중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은 준비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직 후 국민연금을 못 내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늦춰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80세 이상까지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늦춰받는 것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 훨씬 더 좋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갔기 때문에.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에서는 슬기로운 국민연금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9,5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사는 광약 옥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441억 원, 보성 조성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425억 원, 무안 몽탄 지방도 확포장 공사 202억 원 등입니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전체 사업 계획의 96%인 9,500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단을 모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듣기로 했습니다. 현장 평가단은 목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3일까지 자원순환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개 추첨을 통해 1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평가단에 선정되면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스토커 2곳과 열분해 2곳 등 쓰레기 소각시설 4곳을 견학한 뒤 각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